축구 승무패 8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는 내일 오후에 7경기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거의 아마 요대로 가지 않을까. 프리미어 7경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이제 몰려있는 구간인데, 아스날 74% 정도, 풀럼 65%, 토트넘 70%, 뭐 본머스, 뉴캐슬이 73%, 맨유 71%, 바셀 71%, 뭐 이렇게 다 나와버리면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는 그런 회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이렇게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뭐 딱 봐도 뭐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요 경기들 중에서 좀 꺾어버려야 되는 경기가 좀 있다. 그래서 일단 프리미어 리그 먼저 좀 7경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브렌트퍼트고요. 뭐 아스날은 아직 홈에서 1패도 없습니다. 8승 1무, 평균 득점이 2.8득점, 실점은 1.1실점. 또 브렌트퍼트는 홈에서는 1패밖에 없지만 원정에서는 2승 5무 3패.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이 좋지 않죠. 그런데 최근 원정 4경기에서는 2승 2무입니다. 이제는 원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렌트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브렌트퍼트는 9경기에서 1패도 없습니다. 최근 선수들의 플레이도 자신감이 넘치고 강팀을 만나도 이제는 밀리는 게 그렇게 없죠. 아스날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오다가 직전 이제 에버턴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1, 1대0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도 승점 5점 차 1위입니다. 1인데 맨시티가 졌죠. 근데 이번 매치를 이제 아스날이 잡아버리면 승점이 8점 차로 더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가 만만치 않은 브렌트퍼트입니다. 거의 복병 수준이죠. 브렌트퍼트가 공격도 공격인데 최근에는 수비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클린시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딱 1시전밖에 하지 않았고요. 아스날이 브렌트퍼트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었죠. 지난 대결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브렌트퍼트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초기 배당 1.39에서 소폭 1.41로 변경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뱅크스 주심일 때 브렌트퍼트가 맨시티를 원정에서 잡았던 또 좋은 기억이 있긴 하죠. 보통 아스날 같은 팀이 약체인 에버튼 원정 가서 지고 오면 그 다음 경기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초반에 브렌트퍼트의 길을 꺾지 못할 경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투표율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갈래? 이게 승무패가 아니다. 어디 갈래? 그럼 저는 이 경기 안 갑니다, 사실. 아스날이 좋아 보이긴 한데 분명히 이거는 이변이 너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건들지도 않을 건데 승무패이기 때문에 저는 브렌트퍼트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이번 아스날 경기에서 증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맨유도 브렌트퍼트가 잡았죠. 리버풀도 잡았죠. 맨시티까지 잡았습니다. 토트넘하고는 무승부를 했지만 B클럽들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있는 브렌트퍼트고 저는 오히려 브렌트퍼트가 원정이라는 게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브렌트퍼트가 홈 같으면 좀 라인을 좀 위로 당기겠죠. 당겨서 아스날로 가면 붙어볼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원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섣불리 라인을 당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잠그겠죠. 잠그면서 이제 역습을 노릴 텐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1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경기 무승부에도 아스날은 상관없지만 홈이잖아요. 홈에서 브랜드포트를 상대로 아스날이 뭐 이기려고 들지 무승부하자 이렇게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어렵다고 봐요. 예, 아스날이 의외에 한 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사실 이렇게도 도전할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 저는 이 경기는 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갑니다. 승, 패 안전하게 가실 분들. 근데 도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저는 도전한다고 하면 왜 아스날 승 없다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가자. 이번 회차 돈도 많이 모여 있는데 첫 경기부터 아스날 부러지거나 져야죠. 무너버리면 안 좋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승패. 아스날이 초반에 만약에 골을 넣어버리면 전반전에 넣어버리면 아스날이 이길 확률이 높고요. 근데 아스날이 초반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꺾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승패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홈에서도 잠그는 팀이죠. 또 자하는 다시 한번 이 경기 아웃입니다.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죠.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좀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하죠. 근데 요즘 미토마가 워낙에 폭발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팀 승리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본머스전에도 미토마가 87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본머스를 잡았고요. 솔리마치와 미토마의 좌우 활약이 굉장히 뛰어나고 퍼거슨의 결정력도 최근 나쁘지 않고요. 최근 원정 4경기 3승 1무입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다는 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참 골 넣기 힘들어하는 팀이고요. 수비 유지의 전술. 홈에서는 최근 맨유와 뉴캐슬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맨유와 뉴캐슬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브라이턴하고는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경기는 정말 재미가 없죠. 이게 승패 경기 아니면 저는 크리스탈 경기 보지도 않습니다. 뭔가 역동성도 없고 수비하고 또 수비하다가 세트피스 하나 잘 얻어 걸려서 골 넣으면 땡큐고요. 그나마 크리스탈은 브라이턴을 상대로는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서 그래도 패배 없이 2승 3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크리스탈이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무승부의 비중은 높긴 하죠. 근데 크리스탈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닐 겁니다. 크리스탈은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만 기록해도 감사 땡큐한 현재 상황이고 크리스탈이 올 시즌은 제가 볼 때 강등만 당하지 않으면 성공한 그런 시즌이라고 봅니다. 공격력에서는 분명히 브라이턴이 크리스탈을 압도할 것 같고 하지만 브라이턴의 원정 수비는 매경기 좀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고 초기 배당보다는 다소 좀 낮아진 브라이턴 배당이긴 한데 크리스탈 수비를 얼마나 빠르게 브라이턴이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이제는 아마 미토마에 대한 견제도 이제 좀 심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브라이턴이 쉽게 이 경기를 잡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후반 막판까지도 거의 무승부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후반 한 5분, 7분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슬슬 공격하죠. 그래서 한 골 넣어서 이겨보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 갑니다. 저는 무승부가 나을 것 같고 물론 이긴다고 하면 브라이턴이 이기겠죠. 근데 이렇게 투마킹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지. 저는 단통무로 가겠습니다. 3번 풀럼 노팅엄. 양 팀이 지금 완전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풀럼은 최근 3경기 1무 2패, 노팅엄은 최근 5경기 3승 2무
패배가 없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3승 2패, 풀럼이 우위. 원정팀들이 현재까지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다 졌단 얘기죠. 결국은 풀럼은 연승을 달리며 뭐 상승세를 뭐 타고 가다가, 근데 이제 일정이 좀 좋지 않았죠. 뉴캐슬을 만나고 토트넘을 만나고 또 첼시를 만나고, 예, 뭐 차례대로 이제 강팀을 만나면서 1무 2패 흐름이 좀 끊긴 상황이고요. 노팅엄은 첼시전 무승부, 뭐 사우스햄턴 승, 레스터전 승, 본머스전 무, 뭐 리즈전 승, 뭐 이렇게 하면서 최근 5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 경기가 20위 사우스햄턴이었고요. 19위 본머스 전이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경기 일정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럼이 최근 3경기째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지만 뭐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즌 초반처럼 뭐 수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양팀 맞대결 전적이 다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징크스가 이번에도 갈까요? 근데 이번 매치에서는 풀럼이 그 징크스를 깨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풀럼 단통승 가고요. 나는 징크스 무서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최근 노팅엄 흐름도 나쁘지 않고, 또 원정팀이 얘네들은 뭐 이기니까요. 뭐 이렇게 가져도 제가 볼 때는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풀럼이 잡는다고 봅니다. 노팅엄 원정 경기력은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다음은 레스터 토트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이제 뭐 반등을 시작한 건지, 아무튼 뭐 부상자들이 이제 하나 둘 복귀를 하면서 현재 1승 1무입니다. 뭐 컵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수비는 불안하죠. 그래도 뭐 침묵을 하고 있던 공격이 요즘 좀 터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6득점이죠. 근데 이제 물론 실점도 4실점입니다. 이제 수비 불안은 뭐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레스터는 뭐 공격으로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대결에서는 그리고 무승부가 없죠. 거의 뭐 붙으면 엄청난 골이 납니다. 뭐 화끈한 골잔치가 나고요. 토트넘도 2연패 이후 풀럼, 맨시티를 차례대로 잡고 2연승을 달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맨시티전에서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 정지고요. 아마도 이제 산체스가 대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요리스 골키퍼도 부상이죠. 아마 포스터 골키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문제입니다. 요리스와 로메로가 없는 토트넘의 수비 쪽은 분명히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물론 뭐 레스터의 수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 레스터는 이해나초의 발끝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반스, 뭐 메디슨의 활약도 역시 돋보이고요. 또 빌라전에 데뷔전을 치른 마테우스 테테가 시원하죠. 리옹에서도 데뷔할 때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뭐 역시 믿고 쓰는 브라질산인가, 아무튼간에 테테가 앞으로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양팀 모두 수비 불안 요소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뭐 최근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엄청 잘 나가던 에스턴 빌라 원정에 가서 에스턴 빌라를 대파를 했죠. 그것도 먼저 선제의 골을 내주고도 내리 4득점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팀 사기가 팍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토트넘도 역시 뭐 콘테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도 케인의 골로 맨시티를 홈에서 잡았습니다. 역시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맨시티가 참 토트넘 원정 가면은 안 되네요. 매번 지죠, 가면. 근데 이 경기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제가 볼 때는 승무패가 아니면 저는 그냥 오버만 가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5번은 뭐 꿀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명히 토트넘도 이번 경기에서 수비 불안감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토트넘이 실점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다이어, 데이비스, 이게 진짜 불안한 수비 라인에 산체스까지, 그리고 골키퍼가 포스터,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레스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토트넘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예, 레스터를 만나면 토트넘이 뭐 양팀 화력전에서는 토트넘이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골잔치가 나면 그래도 토트넘이 한 골이라도 더 넣는다 레스터보다. 그래서 토트넘 단통성 보고요. 만약에 이변 보실 분들은 무는 빼세요. 무는 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사우스햄птон 울버햄튼입니다. 울버가 직전 경기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뭐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고 그것을 시작으로 뭐 도슨, 네베스 등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무실점 3득점. 올 시즌 첫 3득점에 성공했죠. 그리고 마침 상대는 뭐 원정이긴 해도 리그 최하위 사셈입니다. 뭐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현재 사우스햄пт턴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4연승 중이고요. 사셈 원정에서도 지금 3연승 중입니다. 나름 뭐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완전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사셈이죠. 일단 공격을 뭐 둘째치고 수비가 완전 붕괴돼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도 단 1승밖에 없고 물론 이제 울버햄튼도 원정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 팀의 최근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사셈은 여전히 수비가 개선되지 않고 공격력도 나아진 게 없고 계속 패배 중이죠. 울버는 최근 원정 4경기 1승 2무 1패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홈에서 2연승 중이고 그리고 그렇게 터지지 않던 골이 최근 조금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뭐 리버풀이 물론 원정에서 제가 지난 경기 말씀드렸죠. 리버풀 못 이긴다. 근데 어쨌거나 리버풀 울버햄튼이 3골이나 넣으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뭐 하늘을 찌를 거라고 봅니다. 골이 안 터질 때는 안 터지는데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와르르 또 터지는 게 골이라는 거죠. 사셈 수비력이면 울버가 충분히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울버가 다시 한번 사셈을 울리면서 사셈전 5연승을 달릴 거라고 보고 이 경기는 울버 단통승 갑니다. 7번? 아니 7번이 아니고 몇 번입니까? 7번 맞죠? 네, 본머스 뉴캐슬 경기. 이 경기는 단순하죠. 뉴캐슬이 골을 넣느냐 마느냐. 단통 무냐? 아니면 단통 패냐? 제가 볼 때 본머스는 큰 문제가 아닌데 뉴캐슬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50%가 무승부죠. 뭐 리그에서 패배는 가장 적게 했습니다. 1패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스날도 2패인데 뉴캐슬은 1패입니다. 그런데 무승부가 너무 많은 뉴캐슬이고요. 뭐 마침 상대는 홈이지만 막장 본머스고 본머스도 골을 넣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본머스의 현재 공격력으로 제가 볼 때 뉴캐슬의 골문을 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뉴캐슬이 한 골 정도 넣으면 거의 승리가 유력한데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또 기마랑이스는 다시 한번 또 출전 정지고요. 본머스가 원정에서는 평균 2.9 실점을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1.1 실점입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뉴캐슬이 홈에서 본머스와 1대1 무승부를 또 기록을 했죠. 이때도 또 무승부였어요. 점유율을 70% 이상 가지고 갔는데 빌링한테 먼저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뭐 필드골도 아니죠. PK 얻어갖고 이사카가 넣고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밀어붙이는 거는 잘하는데 결정력이 떨어지는 뉴캐슬이고요. 뭐 사실 본머스 원정에서 많은 팀들이 골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잘 나가는 브랜드포트도 무승부하고 돌아갔죠. 뭐 토트넘은 좀 다르긴 한데 토트넘도 사실 거의 무승부였는데 뭐 추가 시간에 벤탄쿠르가 한 골 넣고 간신히 이기고 돌아갔고 뭐 양팀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말은 안 되지만 뉴캐슬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릴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좀 무승부 좀 겁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뭐 웬만큼 두드리는 경우가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두드리면 그래도 한두 골은 열린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 단통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다음 8번 리즈 11번이죠. 리즈 맨유 경기. 일단 이 두 팀은 어제 경기를 했습니다. 다행이죠. 아마 맨유 리즈 이렇게 했으면 맨유에 한 80% 몰렸을 경기인데 뭐 어쨌거나 맨유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또 게임을 하게 되죠. 어제 경기는 2대 0으로 맨유가 끌려가다가 네, 이제 후반에 레시포드와 산초의 골로 2대2 무승부로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후에 뭐 파상 공세 펼쳤죠, 엄청나게. 근데 끝내 뭐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요. 슈팅을 24개 날렸는데 뭐 결국은 무승부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즈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기는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뭐 리즈가 어제 경기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무승부를 하면서 뭐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맨유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거는 리즈 입장에서는 뭐 손해본 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즈가 원정보다는 분명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맨유는 올 시즌 홈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원정에서는 5승 2무 4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 카세미르가 또 다시 한번 출전 정지죠. 근데 에릭센이 문제가 아니고요. 카세미르가 없는 맨유는 이 전력에 엄청난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카세미르가 선발로 나올 때 맨유 평균 실점이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카세미르가 결정을 하면 평균 2.1 실점을 하게 되고요. 뭐 카세미르가 뛰었던 경기는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카세미르가 결정한 경기는 거의 뭐 지거나 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제 리즈 경기에서도 전반 1분 만에 욘토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바란이 또 자책골을 하면서 뭔가 수비의 불안감이 제대로 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맨유인데 카세미르의 결정은 분명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뭐 자비처와 프레드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겠지만 에릭센, 카세미르 조합에 비교해서는 분명히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뭐 체력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이죠. 뭐 이미 며칠 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술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상황이고 이런 경기는 저는 50대 50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이거는 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 레시포드가 최근 미철 써서 뭐 하드킬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맨유는 전방 쪽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이 경기는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리즈가 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리즈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는 저는 아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뀐다고 하면 요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금의 여유가 있다 하시면 이런 것도 받쳐볼 만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는 저는 뭐 투마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7경기가 있고 라리가가 지금도 7경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라리가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뭐 지금 바셀이 71.8%. 야, 근데 비아레알이 어쨌거나 홈인데 바셀이 아무리 비아레알한테 강하다고 해도 바셀 원정은 진짜 매 경기 불안불안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라리가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프리미어 리그는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이제 토요일 날 물론 오후에 마킹을 할 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 초안입니다. 저는 맨유 꺾어버리고요. 여기 이변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긴 돼요. 지금 계속. 근데 여기는 좀 더 아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뭐 다른 부분들 또 뭐 라리가 이런 부분은 내일 또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또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오토토 위에 뭐 승무패 방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올려주시고 또 좋은 자료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저희 점오토토 찾으시는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시는 영상 밑에 보면 고정 댓글창이 있죠. 거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글로 써서
예,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